행복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상의 설계도로 행복을 짓는 건축학입니다. 거대한 사건을 쫓는 삶에서 단단한 일상을 직주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현대적 오해를 보면 우리는 종종 행복을 오해하곤 합니다. 지나치게 물질적인 거대한 성취, 돈이나 부나 복권 당첨으로 여기거나 반대로 현실의 라이프 스타일은 방치한 채 오직 마음가짐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진실은 기원전 2800년 길가메시 서사시가 내리는 결론은 단순했지요. 즉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는 것이라고, 즉 큰 행운보다 소소한 만족감이 깃든 좋은 일상의 누적이 진짜 행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일상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 질문이 있지요. 첫째는 누구와 하느냐입니다. 관계 건축학에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행복할까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이죠. 즉 시간의 배치일 겁니다. 어떤 재미와 의미와 재미를 가진 활동을 할 때 행복할까요? 세 번째는 어떤 마음, 하우입니다. 관점과 몰입이지요. 경험을 대하는 태도와 장기적 목표가 있는가일 겁니다. 즉 누구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즉 이 세 가지 기둥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집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일상의 관계에 압도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나 예를 들면 연인과의 크리스마스 약속을 취소할 때 어느 정도를 받으면 취소할 수 있느냐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결과 행복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연인과의 취소를 41만 원만 주면 취소하겠다고 한 반면에 행복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620만 원을 줘야 취소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즉 덜 행복한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여겨 친밀감을 잃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지요. 반면에 더 행복한 사람은 곁에 있는 몇 안 되는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선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행복의 전염성입니다. 바로 환경이 마음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곧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환경 설계이지요. 나를 중심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 때 내 친구가 행복할 때 나의 행복도가 15% 상승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3단계로 가면 10%, 4단계로 가면 6% 파급된다고 하는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의 재배치입니다. 나의 일상은 어느 사분면에 머물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수직축은 의미가 있는 거고 아래로 가면 의미가 적은 것이고, 우측 수평축으로 가면 재미가 있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의미가 크고 가장 재미가 있는 부분이 바로 헌신과 성취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는 여행과 산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의미는 높지만 재미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헌신이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공부나 헌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미도 낮고 또 의미도 낮은 부분은 바로 중독이 해당이 되는 거죠.
TV 시청을 한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무의미한 문자 등은 재미도 없는 것이고 의미도 별로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3편은 재미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경우는 바로 탐닉이 되고 이것은 음주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행복은 곧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의미한 활동, TV나 SNS를 줄이고 가장 헌신, 즉 의미와 재미가 있는 여행이나 산보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설계입니다. 소유는 감가상각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경험은 복리로 이자를 낳는다고 합니다. 즉 삶의 계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력은 하되 부는 목적이 아닌 도구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돈을 벌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거지요. 첫 번째 패스 A는 물질주의가 강해질수록 행복도는 오히려 하락한다고 합니다. 패스 B는 경험은 남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폭되고 복리적이라고 합니다. 몰입과 그릿입니다. 영혼을 숨쉬게 하는 장기적 목표가 바로 그릿이지요. 당신에게는 몇 년 동안 고민 중인 장기적인 생각 프로젝트가 주제가 있습니까? 목표 달성이 주는 유능감이야말로 행복의 핵심적인 에너지라고 합니다. 단순한 쾌감이나 기분에서 좀 더 큰 최적의 존재 상태인 몰입으로 가야 하지요. 즉 몰입은 데이트나 운동, 대화 등 종류에 관계없이 온전히 집중할 때 뿜어져 나오는 충만한 느낌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뚝심 있게 집요하게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과 관련되고요. 행복의 6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일상을 지탱하는 3대 영양소와 6가지 라이프 도메인을 보면 3대 영양소는 첫째, 행복하려고 하면 자유로워야 합니다. 당장 어떤 두려운 앞에 있다고 하면, 일들이 있다고 하면 행복하기가 어렵지요. 두 번째는 유능입니다. 행복에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집단에서 일정 정도의 순위에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뭘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결국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즉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겠죠. 이것이 3대 영양소고 6가지 라이프 도메인은 첫째, 직업입니다.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일 겁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이고요. 네 번째는 얼만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느냐일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일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관계가 잘 하모니를 가지고 있느냐일 겁니다. 궁극의 일상 설계할 때 체크리스트는 4F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4가지 F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밀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방어막이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는 것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프렌드입니다. 친구입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우정을 잘 다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fulfilling activity입니다. 즉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거지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충족하는 산보, 여행, 그리고 몰입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프레임, 관점이죠. 물질보다 인간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올바른 렌즈를 장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을 이끄는 원인인 것입니다. 즉 나는 운이 참 좋다.
감사한다 하는 태도가 곧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왜 행복해야 하는가? 톨스토이가 발견한 삶의 해답은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무의미하지 않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결국 성장에 있었습니다. 성장이란 변화에 순응하고 죽음을 기억하며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지요. 나 자신 그리고 세계와 훌륭한 관계를 맺으며 최선의 나를 만들어가는 내면의 깊이 있는 여정입니다. 톨스토이가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지요. 첫 번째는 몰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 즉 소통을 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날마다 죽음만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관계의 미학입니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적절한 거리 있지요. 핵심 원칙은 표면 첫 번째 레벨은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며 그 근원은 마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레벨 2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나 아름다움은 아픔의 결과물이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 인내와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레벨 3는 심연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감수성과 유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레벨 4는 핵심 원칙으로 이 모든 감수성의 바탕은 어지린이며 이는 대상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단비를 맞는 씨앗이 싹을 틔우듯 좋은 일상이 곧 행복인 겁니다. 행복은 신기루 같은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무엇에 몰입하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매일매일 나의 일상을 견고하고 다정하게 설계해 나가는 위대한 건축 과정이 바로 행복인 겁니다. 오늘 당신의 일상에 당신은 어떤 도면을 그리시겠습니까?